오늘은 대단원 1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에서 중단원 2단원 세계의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을 배우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세계 4대 문명입니다. 교과서는 20쪽부터 23쪽을 펴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명의 발생에 공통점이 있었죠? 먼저 사유재산제, 그리고 계급이 발생, 그리고 청동기를 제작했다, 그리고 문자를 발명했다 라는 4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4가지 특징에 맞춰서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학습하고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의 특징적인 사회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을 의미해요. 이 지역은 강이 2개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이 탁 트인 개방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을 통일했던 왕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통일했던 그 사람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메르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명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 수메르인은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신전인 지구라트를 지어서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지구라트의 모습이고요. 이 사람들은 주변이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외부 세력들이 침입해 오는 그 지형이었기 때문에 죽음 뒤의 세계를 꿈꾸기보다는 현재 세계에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사람들을 막아내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은 뒤의 세상을 생각하는 내세라기보다는 현실 세계를 중시하는 현세적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그런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쇠기본자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세는 법인 태음력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60진법을 사용했는데요. 우리는 현재 0부터 9까지를 쓰는 10진법을 주로 쓰고 있지만 유일하게 시계만큼은 60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0부터 59의 숫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있죠. 그게 바로 60진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고요. 여기는 점성술의 그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는 유명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이후에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새겨서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무라비 왕이 죽고 난 다음 바빌로니아 왕국은 쇠퇴하였고 철기를 가진 민족이었던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영상에서 초반에 얘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 점에 유념해서 이집트 문명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라는 지역 근처에 있었던 문명을 의미해요.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넘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넘치는 시기에만 피해 있고 넘친 다음에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물이 넘치면서 영양분들이 땅에 더해지면서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일강의 이런 범람을 축복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다르게 외부 침입이 적어 오랫동안 통일이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 이집트 문명에는 태양신 라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들인 파라오가 왕으로서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해 권력을 행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영혼 불멸과 내세 신앙이 있었는데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주변이 외세의 침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개방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현실 중심의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주변이 폐쇄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죽은 뒤의 세계는 어떨까? 영혼은 과연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 불멸과 내세 신앙을 투입한 미라, 사자에서 피라미드, 스핑크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미라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리고 사자에서는 어흥사자가 아니라 죽은 자, 죽은 자의 글, 죽은 자에 대한 글이란 뜻입니다. 사자에서. 그리고 그런 미라가 피라미드 안에 숨겨져 있죠. 그 피라미드, 무덤인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이런 건축물들이 모두 영혼 불멸과 내세 신앙을 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이 태양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태양을 굉장히 강조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력입니다. 태양력은 나일강 범람 시기 예측을 위해 제작하게 되었고요. 기하학은 수학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측량술은 무언가를 재는 걸 말하는 거겠죠.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 경작지를 새롭게 구획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 문명에서는 수학이 발달해서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십진법을 사용한 특징을 보이고요. 상형문자라는 것이 고안되어서 신전, 무덤벽, 파피루스는 종이를 말해요. 이런 것들에 이 상형문자를 이용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의 서고요. 왼쪽이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의미합니다.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문명은 드라비다인이 인더스강 유역에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등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그런데 아리아인이라는 세력들이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 아리아인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청동기를 썼던 인도 문명의 드라비다인들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철기를 사용해 각지를 정복하고 동쪽에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인도 문명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은 이쪽에 인더스강에서 먼저 나타났다가 이후 겐지스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요. 아리아인들은 이주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스트제인데요. 카스트제는 이렇게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라는 지배층과 바이샤와 수드라라는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제에서 브라만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보이나요? 그만큼 이 신분제인 카스트제는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인 브라만교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는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은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가 건국되면서 나타나게 된 문명입니다. 그런데 하는 명확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상왕조가 중국 문명의 핵심을 의미하는데요. 이 상왕조는 왕이 정치와 제사를 모두 맡아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하는 모습을 갖고 있던 왕조입니다. 이걸 신권 정치라고 하는데요. 점을 치는 과정에서 동물의 뼈나 아니면 그 거북이 등껍질에 불을 달궈서 그 점괘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정치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자를 우리는 갑골 문자라고 하고요. 이 갑골 문자는 오늘날의 중국의 한자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왕조가 망하고 주왕조가 들어서면서 중국 문명이 훨씬 더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주왕조는 상왕조는 여기 노란색이에요. 주황색으로 주왕조가 영토가 더 넓어지면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혈연을 기반으로 한 봉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봉건제는 왕 밑에 제후, 제후 밑에 또 다른 제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후와 왕의 관계가 혈연 관계고 그리고 제후가 그 밑에 여러 가지 신하를 두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나중에 중국의 대혼란기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